강의는 저희가 드리거나 뭐 하진 않아요. 보관형이고 그 10,000원 결제하시는 분들한테 사전 학습으로 드릴 용으로 하는 거라서 따로 공유해드리지 않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육대근님을 모실 건데 지금 로우 코드로 업무 자동화하고 있는 디피터스 부트캠프 파트너님이시고 9기에 337회인가요? 챌린지 373회입니다. 아, 네. 2등 하셨어요. 참고로 1등 접니다. 446회. 대님은 진짜 다재다능하시고요.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최고의 달란트는 겸손하시면서 친절한 거죠. 오늘 강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옆에 있지만 일단은 그 내 펜을 만드는 뉴스레터 자동화라는 이런 특강 자리 재능 기부 프로젝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기능이란다. 기부할 만한 재능이 있나 싶기도 한데 네, 어, 너무 기대하시면은 네. 요즘 안 그래도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핫한 부분이잖아요. 또 그 뉴스레터를 뭐 메일링으로도 하시고 요즘은 카톡 채널로도 하시고 이렇게 따로 이제 페이지 만들어가도 직원도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뉴스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가공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네 유머 기부는 네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지금 시대의 업무 자동화는 이제 기능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 기능 정의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가공하고 결과물을 어떻게 내고 싶은지를 정의하는 게 일단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공할 방향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AI를 조교해서 열심히 갈구면은 네, 코드를 어떻게든 짜주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기능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을 가공하여 무엇을 만들 건지 그거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일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떠한 결과물, 왓을 만들어낼지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1이라는 거를 결국 어떻게 수집할 건지, 어떤 것들을 내가 모아서 이런 기능을 만들 건지, 그러니까 가공을 하고 그렇게 만들 건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결 작업들은 다 이제 GPT나 클로드 같은 AI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뉴스레터에서는 이제 1이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어떠한 뉴스들을 수집해서 이거를 가공할지를 정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 뉴스를 수집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쿼리를 내가 설정을 해준 대로 아니면 구글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검색 옵션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특정한 사이트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가진 뉴스들을 이렇게 크롤링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할지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뭐 친절한 말투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체라고 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오늘은 뭐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게요라고 하면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말투로 쓰던지 요즘은 이제 그 우경님의 잡초뽑기 GPT에서도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토스체 그런 토스의 말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그냥 딱딱하게 기사처럼 뭐뭐 했다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식으로도 가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중간 가공 단계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정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전 채팅을 좀 꺼놓을게요. 자꾸 채팅에 눈이 가서. 네.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은 설정해주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그 다음 과제에서 중요한 거고, 결국은 그 가공된 결과물로 무엇을 만들어내냐까지가 저희가 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를 다 정했다면은, 네, 여기까지 정했으면은 AI한테 열심히, 요즘은 저는 요즘은 거의 그 클로드 리밋이 안 걸리는 한 클로드를 거의 다 쓰고 있고, 챗GPT는 특별한 용도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일 분석 가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거나 GPT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랑 연결된 기능들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주로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시키면은 매우 잘 짜주는 편이어서, 네. 뭐 챗GPT가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GPT에서도 이제 특히 뭐 그리모어나 이런 GPT스를 사용을 해서 개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크롤링이잖아요. 크롤링 같은 경우에 크롤링으로 검색을 하면은 또 크롤링 전용 GPT스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뭐 서펜트 뭐 이런 뱀이랑 관련된 GPT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처음에 크롤링 코드를 짰었어요, 저도. 이게 GPT 같은 경우에 처음에 크롤링 코드 짜달라고 하면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사이트의 규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크롤링 전용 GPT를 사용하면은 뭘 크롤링 할 거냐부터 물어봅니다. 전혀 그런 얘기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뉴스레터 소스를 무엇으로 이제 할지에 대해서 정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제이님이랑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게 점심시간에 원활한 아이스 브레이킹 점심시간 대화를 위해서 그 오늘의 이제 뉴스 이슈들을 파악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뭐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주셨던 거는 다른 사이트기는 했어요. 근데 그쪽은 좀 사이트 구조가 복잡하게 두 겹, 세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크롤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이트의 이제 랭킹 뉴스에서 조회순으로 이제 보는 기능이 있어서 이 조회수 기반으로 인기 있는 뉴스들을 추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슈들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하나 좋은 게 조회순으로 하면은 그래도 정치 뉴스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연예 뉴스도 나오고 조금 섞여서 나오는데 댓글 순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연예 뉴스에는 댓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회순으로 이렇게 해서 네이트 랭킹 뉴스에 조회순 뉴스를 활용하기로 했고 뉴스 제목과 본문을 수집해서 본문은 200자 정도로 요약하고 제목, 본문 그리고 링크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뭐 나중에 결과물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후속적으로 할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집중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작동을 하고 이메일로 정확하게 보내주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시켜보는데요. 그 HTML 페이지를 이 클로드에서는 이제 인터넷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HTML 페이지를 그냥 오른쪽 클릭하거나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같이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드에 사이트 주소는 들어가야 되니까 사이트 주소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사 5개를 크롤링하는 코드를 만들고 뭐 페이지 HTML도 제공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코드를 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네이트 뉴스 인기 기사 상위 5개를 크롤링하는 뉴스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 코드를 짜줬고요. 그 코드를 받아서 이제 그 VS 코드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VS 코드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무료 코드 실행 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VS 코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게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리플릿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의 콜앱이라든지 이런 웹 기반의 이런 코드 실행을 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그런 웹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코드를 집어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경우는 편한 게 그 제가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그냥 실행하면은 미리 설치를 알아서 다 해줘요. 먼저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 특히 라이브러리 관리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미리 알아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실행을 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코드가 이제 그 네이트 뉴스에서 그 상위 5개의 그 인기 기사를 크롤링하고 제목과 본문을 받아와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성을 한 부분인데 그 기사 본문을 그래서 다음 기사를 200자 내외로 이것도 코드는 기본적으로 클로드가 짜준 거고 여기에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죠. 다음 기사를 200자 내외로 인사와 기사를 요약하겠다는 내용은 제외하고 친절한 말투로 요약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어, 왜 인사와 기사를 요약하겠다는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썼냐면은 그 친절한 말투로 해달라고 하면은 친절해서 꼭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거나 뭐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사를 제외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기사를 요약한다는 것도 그런 본문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기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러한 문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동화할 때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결과물에서 다듬어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조각을 이제 깎아내는 과정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지금은 인사 그리고 기사를 요약하겠다는 부분을 빼달라고 한 거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안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기본 그 초안을 이제 짜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심할 때는 뭐 100번 넘게도 똑같은 그 결과물을 보고서 테스트하고 그거를 좁혀 나가는 나한테 맞는 핏에 맞게 좁혀 나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코드는 그냥 클로드 오프스 모델을 사용해서 기사 제목과 본문을 제공할 위해서 크롤링한 걸 제공할 테니 요약해 달라는 내용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요약된 내용을 뉴스레터로 만들기 위해 그 이제 출력 폼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인기 기사 주요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처음에 제목, 요약한 내용, 주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하는 출력 폼이랑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에서 정하는 출력 폼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나열하기 위한 그런 폼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했는데 네.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매우 정중하게 제 말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라고 매우 이게 지금 되게 굉장히 빡이 쳐 있는 상황에서 매우 화나 있는 상황에서 화를 꾹꾹 참고 클로드한테 야 제발
지금 이게 지금 한 일곱, 여덟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 얘한테 욕을 하다 보면은 자꾸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진짜 화를 꾹꾹 참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엔트로픽 API 키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API 키를 얘한테 안 알려줬을 뿐이지 다 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난 이어서 이제 그거 아니다. 나는 API 키는 위에다 제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하다가 보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 얘가 계속 빙빙 도는 부분이 가끔 제 눈에 짠하고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안 들어갔던 부분은 사실은 여기 아티클 URL 앞에 그 이 네이트 뉴스 닷컴이 한 번 더 붙어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주소가 네이트 뉴스 네이트 닷컴 뉴스 네이트 닷컴 그다음에 뉴스 아이디가 붙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손으로 해결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소한 부분에서는 약간 AI가 다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계속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저도 이 코드가 사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뜻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티클 URL 그냥 변수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기사 주소에 관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네. 누구인지 못 찾아서 그냥 모두 웃어버렸거든요. 네.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다 꺼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냥 코드에 이제 주소가 하나 더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길래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클로드 같은 경우, 클로드나 GPT에다가 이거를 이제 디버그 할 수 있게 다 프린트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 중간 과정들을 다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뉴스네이트닷컴, 뉴스네이트닷컴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고, 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내가 중간 과정을 볼 수 있게, 중간 과정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보여줘라고 하면은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집한 제목, 수집한 본문, 그 다음에 수집한 주소, 그리고 뭐 요약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약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단계별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지 찾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정확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류가 나 해결해 줘라고 했을 때랑 여기서 오류가 나 해결해 줘라고 했을 때 사실 결과물이 유의미하게 다르거든요. 아무리 AI라고 해도 아직은 그 정확한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오류를 어디서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제 다 중간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매우 친절하게 중간 내용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네,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위에 붙는 내용이 그냥 4월 17일 인기기사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데 좀 험악한 기사들이 많아요. 이혼 얘기가 지금 두 개 있고, 뭐 대기실 불법 촬영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정치 얘기가 하나 있고, 폭행 스토킹 얘기가 있고, 또 좀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사가 요약된 부분은 이게 이제 기사 앞에 스니펫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기사 전문을 크롤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서 200자 안팎으로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요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투도 지금 뭐뭐 밝혔습니다, 했는데요 이러고 나오는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친절하게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내용들로 써달라고 지침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구현해보자. 그냥 친절한 말투로 써주세요라고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메일 전송 기능을 클로드한테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메일 전송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코드들을 아래다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하고 쭉쭉 써주는데요. 여기서 설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SMTP죠. 예. 마지막에 프로토콜이니까 예. SMT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내거나 할 때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Gmail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Gmail에 그 맞게 수정해줘 하면은 알아서 그냥 Gmail SMTP 서버 주소와 SMTP 포트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메일이랑 그리고 유저 네임에 뭘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안 보이게 그냥 위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일을 받는 부분은 제가 그 리스트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엑셀 파일에 있는 메일링 리스트를 기반으로 메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에어테이블이나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로 관리할 수 있게 변경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냥 메일 그 엑셀로 이제 인식해서 보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일이 날아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실제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처음 화면으로 공유를 했구나.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중간에 막 에러가 나서 본문 없음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모니터하게 다 표시를 해달라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다 해결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메일로 가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여기 로컬에서 돌아가는 걸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아마 탑5 기사가 바뀌진 않았을 거라서 똑같은 내용이 위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는 할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오래 걸리면 그때 뭐 질문 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강은님. 네, 나올 때까지 채팅을 네, 뉴스네이트닷컴, 뭐 뉴스네이트닷컴 이런 걸 제거하는 프롬프트는 DJQT나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DJQT 없나요? 없나요?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주소가 newsnate.com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클로드한테 주소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 문제가 되는 코드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여기 보니까 주소가 잘못돼 있어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네. 사실 근데 이게 코딩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 인터넷 주소가 잘못됐다는 거를 파악하는 데는 코딩 역량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국화님이 뉴스 탑5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메일 자동화할 시점에 탑5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제가 하던 런치톡이라는 이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근데 그거를 제가 시나리오로 드렸어요.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으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실시간 트렌드 뉴스라고 해서 검색 랭킹 뉴스를 10개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거기서 크롤링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피터스에 제가 쓴 게시물을 찾아보시면 디테일하게 써 있습니다. 여행과 제의를 검색하시고 5분 만에 뉴스레터 사업화하는 거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질문이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받는 건지 매일 자동화 시점의 탑5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의 탑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코드를 완성을 한 다음에 제가 뭐 클라우드 같은 데 이제 올려놓고 크론으로 돌리면서 매일 11시에 뉴스레터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 11시 시점에서 탑5 뉴스가 나가는 거고요. 네. 이 코드를 만드는 시점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탑5 5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윤진, 안재현, 그리고 뭐 김환희, 그다음에 윤 대통령, 그리고 전 남친 폭행 기사가 있는데 지금 방금 돌렸던 거 보면은 이윤진 기사는 그대로 있는데 전 남친 폭행이 2위로 올라왔고 광주 실종 여중생에 대한 기사가 추가됐고 김한희 불법 촬영이 4위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응답하라 2008 뭐 이 선정구 티어에 대한 드라마 기사가 5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크롤링하는 홈페이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시그널 같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은 거기서 크롤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GPT 그리고 AI에 대해 이제 그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 기사를 크롤링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기사에 대한 크롤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아니고 광주 모르겠어요.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도 광주인지 네, 기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코드로 제가 만들어 놨던 것도 사실은 이거랑 거의 동일한 코드인데 네이버. 근데 지금 VS 코드 창 잘 보이고 있나요? 네, 네, 보이고 저 잘 있죠? 보여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똑같이 아까 코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이버에다가 뒤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뒤에 그 쿼리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검색한 키워드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로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러면 뉴스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하는 걸 직접 네이버 검색창을 거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인공 지피터스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뉴스가 음, 네. 지피터스 윷놀이 리더의 강의와 참가자별 네트워킹으로 진행되는데 스타트업 리딩 클래스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쿼리만 변경해 주는 걸로 그 검색을 이제 코드상에서도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검색 쿼리를 집어넣고 자꾸 위에 API 키가 있는 부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검색 쿼리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AI, GPT 그리고 맥스 넘버 아티클스는 5개 이제 그러면은 AI와 GPT에 대한 5개의 기사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실행하면은 네,
그리고 뉴스에 광고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래서 중간에 크롤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뉴스에 있는 본문을 긁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HTML 파일을 제가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뉴스 본문을 생각보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크롤링 해 오는데요. 네, 그거를 못할 경우는 네, 조금 설정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대전혁신센터 진짜 네, 어, 저희 그 윤누리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한 여기서 이제 그런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FCD를 누르시면은 그 개발자 모드가 들어가실 거고 저는 사파리에서 이제 그냥 개발자 모드 보기 들어가서 요소나 엘레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 잠겨져 있는 이 버튼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여기 이제 파랗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이 코드 안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내가 하나씩 열어나갈 때마다 좁아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처음에 이렇게 넓은 범위였다가 조금씩 수준이 내려가면은 조금 더 좁아지고 그렇게 돼서 파란 부분이 없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열었을 때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가서 보시면 본문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걸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그냥 복사하기에서 HTML 복사해가지고 클로드나 GPT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한 다음에 본문이 여기 있으니까 이 내용을 크롤링 해달라고 하면은 코드를 다 여기에 맞춰서 구조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열심히 하나씩 열어보면 이 색깔 보면서 그냥 색칠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이런 얘기 했다고 은철님이 주피터스 3대 망원에 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색칠된 영역들 체크하면서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다 보면은 여기 결국 본문만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실제로 그 웹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코드 안에 중간에 광고가 중간에 나온다고 이게 코드 안에서 본문 안에 광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크롤링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해서 메일링 자동화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메일링 돼서 오는데 여기는 지금 되게 심플하게 그냥 제가 아무 내용도 안 넣어서 그런 거고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뭐 CSS로 조금 예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기 기사 앞에다가 뭐 오늘의 명언이라도 집어넣는다든지 위에 그림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조금 틀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코드에서 다 만드시면 되는데 그것도 요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예쁜 뉴스레터 페이지를 하나 보시고 그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클로드에다가 주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구조를 비슷하게 짜주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클로드 예찬. 네, 클로드가 좋아요. 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조금 내용들을 네,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제가 사실은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의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이라 일단은 넘겼고요. 기승전결 맞게 뉴스레터 미리 설계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기사 요약문 하나에서 기승전결이 맞게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저희 그 프롬프트 이렇게 만든 부분에서 여기 부분을 어, 기승전결이 맞게 넣어달라고 네,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잘 안 나온다면 그 기승전결에 대한 예시를 기사 도입부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도입 부분은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기사 본문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하는 문구로 아니면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구로 기사 요약을 끝내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네. 음, 어, 그 화요일로 돼 있군요. 죄송해요. 작년으로 가서 네. 제 거 말 스마트 스토어 얘기하시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그 양질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검색을 잘 하시는 분들이 검색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네, 잘 하실 수 있는데 그 양질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결국은 A부터 G까지 중에 한 W까지를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AI를 동원해서 모으셔도 되고 인간 지능으로 모으셔도 되는데 결국은 어떠한 거를 모으고 싶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질의 컨텐츠라는 거는 결국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뭐 제가 네이버 뉴스에서만 뭐 크롤링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 뉴스에 다 양질의 기사만 올라가 있냐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따로 컨텐츠 그 프로바이딩 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쓴 기사들이 GPT나 이렇게 돌려서 쓴 기사들이 구글 뉴스 같은 데나 MSN 뉴스 이런 데서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게 그렇다고 양질의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모으는 방법은 그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뉴스레터 발행에 총 투여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관건은 자동화 자체가 아니라 실제 발행할 수 있는 완성품 발행이에요라고 하셨는데 그 코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시다면은 클로드나 이제 GPT 사용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또 예쁘게 설계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방탈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그 뭐 방탈출 뭐 그런 걸 준비 중인 게 있는데 네. 와서 탈출하실 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 만드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이미지 만들어서 위아래로 붙이고 조금 더 내용들 보강해서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시간 이내로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얘기하면 계속 혼나는데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면은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 발행 전에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라고 하시면 결국은 아까 양질의 컨텐츠랑 겹치는 내용인데 어떠한 것, 어떠한 뉴스레터를 발행할지, 어떤 분들한테 발행할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톤으로 발행을 할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AI한테 시키면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주제 키워드 크롤링 뉴스레터 자동화 만들기 같은 경우는 방금 네이버 그 네이버에서 이제 키워드 맞춰서 크롤링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걸 따로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카테고리별 자동 크롤링 그다음에 교강 사방에 매일 올리는 뉴스레터 자동화 웹 내부 코딩 구조가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어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일단은 카테고리별 크롤링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카카오톡 방에다가 이제 이거를 전송하는 거는 그 사실은 감자봇 만드신 네. 아무튼 카카오톡 그 봇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메신저 봇 R이라는 게 있고 아이폰에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카카오톡 봇 만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카카오톡 봇을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 해당 시간에 뉴스레터만 발행을 하게 해두시면은 크게 스팸 이슈 없이 강퇴당한 일 없이 뉴스레터만 매일 자동화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점은 그렇게 하나의 그 카카오톡 계정을 조금 묶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봇으로 운영하는 계정에 전화번호 하나가 할당이 돼서 계정을 카카오톡 계정 하나가 할당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것만 해결 가능하시다면은 네. 아니면은 본인 아이디에서 그냥 이게 나가도 상관없다 뉴스레터가 내가 그냥 평소에 늘 쓰는 아이디인데 여기서 나가도 상관없다 하시면 여기다가 세팅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화형 챗봇으로는 힘들고 그냥 하루 한 번 정도 뉴스레터 나가는 거 정도면 상관없겠죠. 근데 대화형 챗봇으로 하실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반응을 안 해도 막 다른 사람들 말에 반응하고 떠드는 계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감자봇 같은 경우도 한번 스팸 이슈로 블락 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웹 내부 코딩 구조가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안 돌아갈 정도로 바뀌는 일은 크게 없고요. 그 바뀐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그 클로드나 GPT에다가 이 부분 해결해 달라고 물어보셔서 수정을 하셔야 되고 워드프레스 블로그와 연동이 가능할까 하시는데 연동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그 워드프레스 자동화 관련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지금 메일로 보내는 코드를 넣었는데 메일이 아니라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자동화해서 올리는 부분으로 코드를 짜시면 되고 그 워드프레스에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크게는 뭐 제피어 이런 서비스 사용하는 거 빼고 그냥 코딩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REST API를 사용하는 것이랑 그리고 여기 코드가 없네요. 그리고 XML SRC였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워드프레스에도 동시에 자동 발행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더 보자면은 잘 다듬어진 것을 데일리 뉴스레터로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안정적인 생산 도구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글을 생산하는 거는 LLM이 생산을 하는 부분이고요. 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저기 코히어라고 또 게시판에서 약간 핫한 그런 오픈소스 모델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결국은 거기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내가 잘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글이 좀 더 좋다고 클로드를 많이 쓰지만 GPT에서 클로드처럼 글을 쓰게 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자축 뽑기 GPT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노코드로 쉽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노코드로까지는 크롤링 부분은 조금 힘들고요. 이게
그레이 존에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트 저작권을 무시하고 긁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코드 툴로 제가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노코드 툴 중에 크롤링을 쉽게 하는 방법들이, 코어가 오픈 소스가 아니군요. 네,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글을 아까 그냥 슥 읽다가, 네. AI로 이미지 만들어서 넣는 법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짧아서 좀 힘들고, 이거는 AI로 이미지 만드는 것만도 1시간, 2시간 이상 잡아야 되는 강의라서, 네. AI 이미지방, 저기 주피터스 AI 이미지방 들어가시면 정말 고수분들이 많거든요. 괴수 같은 분들이 많아서, 네. 그분들, 저도 그 방에서 사실은 이 부트캠프 하기 전에는 거의 이미지방 죽돌이였어요. 맨날 거기서 그림 올리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한 달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API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매일 나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토큰 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한 800 토큰에서 900 토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달 한다고 하면은 한 4, 5천 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네. 많이 나가도 한 4천 원? 3, 4천 원 정도? 그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소재를 어떻게 계속 찾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계속 그래서 공급되는 뉴스 소스를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 콘텐츠 퀄리티를, 네,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양질의 소스와 그다음에 양질의 프롬프팅, 이 두 가지입니다. 외국 참고 사이트는 제가 외국 사이트를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뉴스레터 구독자를 어디서 모을 수 있나요? 어디서 모을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 구독자요? 네. 여기저기?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무료 강의가 이번에 4번째인데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끝날 때마다 뭔가 꼭 설문을 하라 그러고, 거기 막 체크하라 그러고, 이번엔 저희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 후기 자체를. 왜냐면, 후기를 보통 이제 그 다음번 넥스트를 위해서 하는 넥스트가 정해졌기 때문에, 아니다. 준비를 했나? 어쨌든 거기서 체크할 때 이메일하고 소식 받기를 누르게 해요. 한 400개 모은 것 같아요. DB를. 네, 300개 넘게 모았어요. 이번에 저희 이거 자동화도 150분 넘게 신청하셨거든요. 지금 설문서 번호가 신청 인원들 오른쪽에 질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회부 공유한다는 전단지 거예요. 알바. 북한분 대단하시다. 4천 명이 넘는데요. 저 좀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아무나 보자마자 냉큼 얘기하는 게 약간 비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런 무료 강의도 그렇지만 하는 것들 물어보면 뭐 해가 되거나 뭐 좀 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3시간 강의 솔직히 10,000원짜리 뉴스레터 자동화하는 거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 전혀 과한 게 아니거든요. 세금이랑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대리님한테 드리는 게 한 5,000원, 6,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도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은 거니까 홍보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상현님. 미토님은 이것 때문에 캠프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상현님 와 계셔서 그분은 슬프시겠어. 일나야지. 당연히 좀 이따 봬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질문 중에 크롤링 부분은 그 자동화로 돈 내는 걸 써본 적이 있거든요. 돈을 안 내고 이제 무료 하는 부분을 썼었는데 꽤 잘 해주고요. 잘 모르겠어. 크롤링 뭐 코딩 짜는 건 내 세계가 아니야. 아무리 클로드가 거의 뭐
다들 간증을 할 정도로 좋다지만 나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언어도 모르겠어 하면 돈 내는 게 빠르고요.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워낙에 여러분 우리 구독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과하다, 내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좀 노력을 하셔서 이거는 만드는 걸 한 번 배우면 다른 뉴스레터도 몇 개든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유료 서비스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네, 왜 노코드 얘기를 하면 저는 유료 서비스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API 파일하고 여기서 되게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하는 것들 다양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일단 해외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고, 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크롤링을 빡빡하게 막는 편이어가지고 금방 막히거든요. 코드를 만들어서 해도 그 아이디나 IP 자체가 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런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좋은 점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가 프록시 서버를 대여섯 개씩 돌리면서 IP를 계속 바꿔가면서 크롤링을 해줘요. 그 정도에서 네, 돈 낼 가치 정도는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는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크롤링할 일이 있나? 없나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크롤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이런 서비스들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속 편합니다. 그 한 시간도 안 돼서 밴 먹거든요. 보통 하시다 보면은 인스타그램 크롤링 같은 경우에 직접 만들어서 하시면은 한 1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밴을 먹어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이제 접속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은 네, 벤을 먹는 게 뭐예요? 아예 그 크롤링 블락 당하는 그게 거예요? 예, 접속이 안 돼요. 음. 그래서 크롤링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쉽게 말해 않습니다. 좀 차단당한다고. 네, 차단당합니다. 예, 네, 뭔 말인가 했네. 네, 차단당합니다. 예. 아, 그리고 네. 그 예전에 막 IRC 채팅 이런 거 아세요? 그때부터 막 킥밴 막 이런 거 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상형님이 크롤링 하면 사이트에 따라서 크롤링을 금지하거나 IP 샤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어, 어 일단은 그런데 그 국내 대형 포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경우는 없고요. 그 정책적으로 이제 크롤링을 할 때 IP를 차단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이제 페이스북과 메타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막아놔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사장이 되면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네,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해서 밴 당해봐야 합니다. 차단 네, 당해봐야. 네 차단 당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미디엄은 아마 유료로 제공하는 곳이라서 크롤링 많이 막아놨을 거예요. 네. 미디엄을 크롤링 하려는 시도는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보고 결과물을 그러면은 5월 9일 강의 때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네. 네, 당연히 결제하시고 10,000원밖에 안 해요. 3시간 강의고 아까 얘기하셨던 분 중에 워드프레스 쪽도 좀 3시간 볼 때 좀 다뤄줄 수 있느냐고 네, 하셨어요. 워드프레스 발행까지 하는 부분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네, 워드프레스 발행까지 다룬다고 하시니까 결제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이제 유료라는 거고 네, 돈을 내면은 네,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하지만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정말 난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가 저 승우님하고 저도 앱 개발 전 운영진들 해봤는데 진짜 많이 도와주더라고. 저처럼 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시도해서 뭔가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례 올렸던 거는 실패한 것만 올렸는데 저 하나 성공했거든요. 승우님하고 그냥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심지어 나만 보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정리해 주는 것만 해도 일이 진짜 엄청 수월해지잖아요. 엄청난 장문의 텍스트나 뭐 논문 하나씩 매일 요약해서 보내주는 뉴스레터와 같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뉴스레터라는 게 내가 뭘 할지 아이디어가 사실 저는 70% 그죠? 네. 아이디어가 70%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니즈와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지 뭘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보내줄지까지 나오고 내 팬이 아직 한 명도 없지만 시작을 하시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뉴스레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언섹시 중에 가장 각광받는 게 뉴스레터고 뉴스레터 마케팅도 제일 지금 각광받는 마케팅 비법 중에 하나지만 언섹시 부분에서 뉴스레터로 예, 월천씩 이상씩 버느신다는 분들 그 인터뷰 진짜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은 내가 됐던 타인이 됐던 분명한 불편함, 해소할 수 없는 하지만 해소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이 기능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능을 정의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AI가 개발해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저 이제 곧 캠프 시작하셔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 녹화 정리하고